꿈을 잡는 프로그램, 꿈의 직업을 잡는 프로그램 두드림 잡!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격 휴먼 직업 다큐 두드림 잡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다양한 직업 속 주인공을 만나 그 속의 매력과 정보를 함께 알아보는 두드림잡. 경기영상과학고 학생 제작진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열심히 현장을 누비는 프로그램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직업을 가진 주인공을 만나보게 될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한솔 오빠가 오늘 두드림잡의 주인공을 살짝 소개해 주시겠다고요?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주인공은요, 멋지고 다채로운 공예품을 만드시는 분들인데요. 그냥 공예품이 아니고 아름답고 신비로운 전통 공예품이랍니다. 아, 전통 공예품이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정말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통 공예품도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공예품이에요? 어떤 공예품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전통과 미를 지키면서 고수입도 올리신다는데요. 채널 고정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과연 어떤 작품 세계가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지금 출발합니다. 두드림 자!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찾아간 곳은 경기도 성남시향 민속공예 전시관. 전시장 내부를 살펴보니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들과 가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일반 가구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인데요. 맑으면서도 영롱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을 달리하는 제품들. 사실 이곳에 전시된 제품들은 모두가 다 나전칠기 전통 공예품이랍니다.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시장을 찾은 이들에게도 무척 특별해 보이는 모양입니다. 나전칠기 이 자개들을 제가 이제 처음 봤는데 맨날 이제 듣기만 하다가 직접 봤는데 너무 좀 보니까 장인의 정신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무료로 관람도 할 수 있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나전칠기는요, 전복 같은 조개 껍데기를 얇게 갈아 만든 자개를 오려서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제품 겉면에 붙이고 오칠을 한 대대로 전해져 오는 우리나라 전통 방식의 공예품입니다. 수강생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는 장춘철 연희는 우리나라에서도 몇 안 되는 나전칠기 장인으로 꼽힙니다. 자개 색은 천연적인 이런 자연색이어서 어느 화학적인 이런 색으로는 이 자연색을 따라올 수가 없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신비롭죠. 최근에는 나전칠기가 전통에 국한되지 않고 젊은 세대들의 감각에 맞게 변신을 꾀하고 있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이 스피커도 자세히 들여다보니 나전칠기가 접목돼 색다른 아름다움을 전합니다. 불이 꺼지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면서 황홀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나전칠기를 응용 발전시켜서 요즘 현대 생활에 걸맞도록 무한 변신을 꾀하는 노력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는데요.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의 벽면형 스피커 제품은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까지 겨냥해서 나전칠기 명장과 젊은 디자이너들의 의기투합해서 만든 작품이랍니다. 예쁘지만 공간과 잘 어울리지 않아서 쓰는 가구가 아닌 보는 가구였던 나전칠기를 현대화한 것이죠. 좀 더 불편했고 또 막상 예쁘지만 사기에는 공간과 어울리지 않았던 부분이었죠. 나전칠기가 나아갈 방향이 실제 시장에서 진입될 수 있고 실제 쓰임이 있고 또 우리 공간 안에서 상품화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공예 제품들이, 칠기 제품들이 바닥에 놓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요즘 현대인들은
그 실제적으로 그 인테리어나 공간을 고민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처럼 이 가구들처럼 실제 공간과 함께 일체화가 되는 개념으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장을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배우러 오는 수강생들도 많은데요. 자개를 하나하나 정성스레 붙이며 마음의 여유도 찾고 나만의 작품도 완성해 갑니다. 평소에 자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화려하면서도 우리나라 전통 기법인데 그 바닷가에 가면 조개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작품 하나 가지고 싶고 자부심을 느끼고요. 항상 이렇게 옆에 놓고 화장대 옆에 놓고 액세서리 같은 거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순수 천연 소재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히 관심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전복 껍데기를 가공한 겁니다. 예, 전복 껍데기를 가공하면은 우리 그 고기 부위별로 나눠지듯이 이 조개 껍질도 부위별로 나눠집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제일 좋은 부분입니다. 지금. 나전칠기 하나 만들려면 제작 공정만 26가지, 만만치 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완성할 수 있는데요. 작품에 따라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년 넘게도 걸린답니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무척 높은데요. 수십만 원 하는 것부터 억대를 호가하는 제품까지. 전통 기술을 제대로 배우면 높은 수익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데요. 장춘철 선생님은 전통 방식 그대로를 고집하며 새로운 작품 세계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자연 소재죠. 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소재 자체가 자연 소재여서 친환경적인 이런 소재고요. 사실은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안팎으로 다 삼배로 쌌습니다. 그걸 이제 쌈질이라고 그러죠. 해서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거거든요. 한 땀 한 땀 바늘로 술을 놓듯 정성과 열정으로 만드는 나전칠기. 장춘철 명인의 무한한 나전칠기 작품 세계를 우리 모두 응원하고 기대해봅니다. 전시장 1층에는 갖가지 제품들로 가득한 대형 매장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네, 여기는 회원선들의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오셔서 즐기면서 또 살 수도 있는 곳이니까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설 전시 판매관입니다. 나전칠기 제품들 사이로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제품이 있었으니 고풍스러운 빛깔과 함께 전통의 멋을 뽐내는 다양한 공예품들, 바로 오칠 제품이랍니다. 오칠 제품에는 세균이 서식할 수 없어 위생적이고 다양한 제품들이 실용적으로 쓰이고 있어서 주부들 사이에서는 이 오칠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손에 잡았을 때 촉감도 좋고요. 또 이렇게 우리 후라이팬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긁힘이 없어요. 항상. 그래서 이게 또 가벼운 것도 있고요. 오칠 제품은 쓰임새가 무척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오칠 제품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오칠 제품의 인기를 확인하기 위해 찾은 이곳은 경기도 일산의 한 생협 매장입니다. 일반 생활용품과 식품을 판매하는 매장의 한 부분을 차지한 오칠 제품 코너. 갖가지 종류의 오칠 생활용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그 용도와 쓰임새가 무척 다양해 보입니다. 건강을 중요시하는 요즘 주부들에게 특히 인기라네요. 아무래도 음식이 닿는 거니까 안전하고 또 건강한 걸 찾게 되는데요. 여기 이 오칠한 제품은 살균력도 있고 변형도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건강하다고도 그러니까 그래서 살아나왔어요. 고풍스러우면서도 멋스럽기도 한 오칠 제품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칠 제품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향한 곳은 경기도 광주의 한 야산. 무성한 나무숲 사이에서 한 아저씨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발견.
나무에 흠집을 내고 상처를 내는 듯한 모습인데요. 아니, 멀쩡한 나무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사실 이분은요, 우리나라 나전칠기 명장 1호인 손대현 선생님. 유명 대학에서 강의도 하실 만큼 자타가 알아주는 명인이시랍니다. 나전칠기 실내 장식을 한 최고급 자동차 개발로도 유명하신 분이죠. 가루처럼 생긴 오체칠을 껍질을 이렇게 한번 긁어내면 옷이 이렇게 이제 배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일일이 다 채취를 해서 온나무에 칼집을 내면 진액처럼 미세하게 흘러나오는 이것이 바로 오치입니다. 나무 제품의 착색과 코팅 역할을 해주며 대대로 쓰여온 전통 재료인데요. 대략 한 나무에서 200g 정도 평균적으로 채취된다고 보고요. 200g 정도면 이제 그 오칠 그릇을 한 20볼에서 30볼 정도 오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나무에서 나오는 양 자체가 작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생오칠이 귀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오칠은 또 질이 탁월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죠. 조금씩 이렇게 긁어서 다 모으는 거니까요. 종일 채취를 해도 모이는 양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귀한 대접받는 전통 재료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채취한 옷은 어떻게 쓰여지는 걸까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오칠 공예품 제작사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벽 한 면을 가득 메운 상장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이 많은 상장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구슬땀 흘리며 작업에 한창인 대한민국 오칠 명인 장태현 선생님을 만나보실까요? 지금 이거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처음 칠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한번 칠해놓은 상태고요. 이거를 칠해가지고 완전히 나무가 나올 정도로 또 다 빼바로 까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7번 정도 칠하면 이 상태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빛깔의 오칠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원목으로 만들어진 나무 용기에 옷을 한번 입혀서 건조시킨 후 그것을 부드럽게 갈아냅니다. 이게 지금 나무 상태에서 칠을 한번 바른 다음에 사포질을 하는 거거든요. 나무가 나올 때까지 완전히 까내야 여기에 이제 무늬에 이게 가루 칠이 배겨가지고 무늬가 선명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엔 오칠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옷이 이제 노란색에서 공기하고 접하면 바로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노을했다가 공기하고 바로 접하면 바로 갈색으로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방 갈색으로 변할 겁니다. 옷 용액의 특성 때문에 자연 상태에선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 모습이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한지나 부직포로 쌓은 통 위에 옷 원액을 부어줍니다. 오칠을 위해서는 원액을 미세하게 걸러내는 과정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정성 들인 손길로 말끔히 짜냅니다. 자, 드디어 오칠 시작! 바깥
윗단면과 안쪽 면에 고르게 닿을 수 있도록 섬세하게 오칠을 해주는 것이 포인트. 습식 건조실에서 서서히 건조를 하고 다시 꺼내서 또 옷을 발라주는데요. 이런 과정을 무려 7번이나 반복을 해야 비로소 옷 제품이 탄생된답니다. 작은 컵 하나 만드는데도 무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그만큼 제품 하나하나의 정성과 노력이 깃들여 있다는 얘기겠죠? 한 달에 걸쳐서 칠을 하고 벗겨내고 칠하고 사포하고 해서 7번 반복을 해서 은은한 오칠 제품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유익한 이 생활용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와인잔 제품도 눈에 띄는데요. 전통 오칠 제품의 무한 변신은 현재 진행형. 일상생활에 주방에서 쓰는 제품은 모든 게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끓이는 냄비 빼놓고서는 뭐 밥통에서부터 수저, 젓가락, 주방에서 쓰는 뒤집기, 밥주걱, 볶음수 해가지고 저희가 생산하는 게 한 100여 종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오칠 제품은 무엇보다도 살균력이 뛰어나서 인기라네요. 오칠 제품의 장점은 음식을 담았을 때 빨리 부패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우리가 김밥을 싸가지고 갔는데 다른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가면 점심이 되기 전에 부패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칠 찬압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김밥 같은 거 싸가지고 가도 뭐 그 이튿날까지 가도 부패가 안 되는 게 좀 장점이고요. 건조실을 가득 메운 이것들은 주방에서 흔히 쓰이는 도마인데요. 이거는 이제 오칠을 해가지고 건조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5번 정도 칠해가지고 한 2번 정도 더 칠하면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도마가 특히 인기라네요. 주방의 도마가 가장 비위생적인데 뭐 삶을 수도 없고 일단은 뭐 화학약품 낙수나 같은 걸 하지만 낙수도 몸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오칠 제품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고급스러운지 얼핏 눈으로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평소 생각했던 것보다 그 쓰임새가 다양하고 현대에 맞게 특화되어 고급 제품으로 탈바꿈된 제품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게 기업체에서 선물용품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버이날 뭐 부부 찻잔이니까 부모님들한테 선물도 많이 하고 기업체에서 또 대량으로 뭐 500개, 1000개 단위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통 오칠 제품은 일반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특히 인기라는데요. 경쟁이 많지 않아서 수입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공예는 조금 어렵고 힘들어서 안 하려고들 했는데 앞으로 이걸 배워놓으면 굉장히 유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 동안 거의 저희 매출이 한 20%씩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는 이렇게 물건을 주문을 미처 못 해주는 상태인데 젊은이들은 안 배우려고 하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고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젊은 사람들이 다른 데에도 물론 좋은 데가 많겠지만 우리 전통 공예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돈도 벌고 전통 공예도 맥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벌고 전통의 맥도 있는 우리 공예품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전통과 현대적 기법이 만나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제품을 만드는 사연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커피숍. 안으로 들어서자 때마침 드립커피가 만들어져 나오는데요. 이곳엔 커피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커피잔. 각양각색의 색채와 무늬를 한 커피잔들. 똑같은 모양의 커피잔은 하나도 없습니다. 커피잔이 정말 예쁘고요. 요즘에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네, 커피잔이 이거 매번 바뀌니까 다음에는 이제 어떤 잔이 나올지. 커피 마시러 왔다가 휴대폰 사진 찍기 바빠집니다. 아무래도 잔이 예쁘다 보니까 손님들은 커피도 맛있다고 하시고요. 엄청 좋아하네요. 소비자들의 사랑 독차지하는 이 커피잔의 정체는 바로 핸드페인팅 도자기입니다. 그 정체를 밝히러 찾아간 한 공방. 도자기에 그림 그리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핸드페인팅 도자기는 한 번 가마에서 구워낸 도자기에 손으로 그림을 그려 넣는 것.
도자기를 스케치북 삼아 다양한 그림과 색감을 담을 수 있어 말 그대로 유일무이한 작품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나 색깔이나 이런 거를 표현을 해서 본인이 갖고 싶은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핸드페인팅 도자기는 연필로 스케치하고 천연 안료로 색을 칠하고 유약을 발라 1250도씨 가마에서 10시간가량 구워내는데요. 전통 도자기가 나만의 도자기로 탈바꿈됩니다. 각양각색의 그릇과 소품에서부터 도자기 식탁까지. 핸드페인팅으로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는 몰랐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어 요즘 배우러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잡생각을 안 하게 되고 이걸 내가 이제 보관해서 스탁을 계속 이제 모으면은 그게 이제 그 자체가 인테리어가 돼요. 내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아는 사람한테 이걸 뭐 줄 수도 있고 선물로 줄 수도 있고.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다 보니 창업 아이템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자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게 저한테 맞을까 찾다가 그릇에 그림을 그리는 게 재미있기도 해 보였고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예뻐 보여서. 전통 도자기의 무한 변신, 핸드페인팅 도자기로 나만의 개성을 살려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잘 봤습니다. 아름답고 신비롭고 다채로운 수공예 작품의 세계, 그 많은 작품들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알고 보니까 더욱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저는 도자기 하면 고려청자, 이조백자 뭐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도자기에 핸드페인팅을 칠해서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하나하나 정성과 땀방울로 나전칠기나 오칠 제품 같은 공예품을 만들어내시는 명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아요. 요즘은 너무 새로운 것만 찾고 현대적인 것들만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두드림잡의 주인공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통 기법을 전수받으려는 젊은이들이 많이 없다고 하니까 무척 안타까운 일인데요. 경쟁자가 없어서 수입도 좋다고 하니 새로운 작품 세계를 개척하며 자기 성취도 이루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면 이보다 훌륭한 유망 직종은 없겠죠? 네, 저도 방송 내용을 보니까 전통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는데요. 여러분도 전통공예가의 길에 적극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옛것을 지키는 보람은 물론 새로운 작품 개발로 열정과 혼신을 다하는 전통장인의 직업세계,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두드림잡은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드림잡!